자, 108편 아틀란티스와 뮤 그리고 레무리아 시대의 인간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제. 먼저 태양계부터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렇게 분명히 태양계는 지구 안에서 홀로그래픽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태양계가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 태양은 적색 거성인 상태라서 저렇게 각 행성마다 빛으로 감싸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타버려 가지고 재가 되죠.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저러한 모양으로 빛을 이용해서 보호막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해당 행성 안을 전부 홀로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구에는 지구의 규칙이 있어요. 지구에서 태어날 때는 반드시 그 전의 모든 기억을 소멸시키고 다시 새로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은 뭘 알겠어요. 모르지. 그리고 또 특히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앞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하나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십시오. 자,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지구를 보여준 홀로그래픽 영상인 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달은 달은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좌우가 뒤바뀌었으니까 좌우를 다시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아틀란티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레무리아 제국 이렇게 나오죠. 또 보면은 제2의 아틀란티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 안에 뮤 제국 옛날의 뮤 제국이 지금은 아니지. 레무리아 또 제2 레무리아 이렇게 보시면은 또 가운데 노란 원은 뮤 제국 그리고 그 위에 주황색 원은 밭전자 모양의 땅 왼쪽에 빨간 원은 아틀란티스 제국이고 그 안에 파란 원들은 전쟁으로 파괴되어 가라앉은 땅 오른쪽에 빨간 원은 레무리아 제국이고 그 안에 파란 원은 전쟁으로 파괴되어 가라앉은 땅이죠. 그리고 현재 지구 위의 모습인데 나머지 대부분의 땅은 알려주지 않는 대륙입니다. 절대 알려주지 않지요. 자, 우리가 배운 세계지도 보이시죠? 바다 자세히 보면 바다로 된 곳 중에 바닷물의 깊이가 낮으면서 대륙과 이어진 부분도 보이죠?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라색으로 경계선이 그어진 곳이 전부 땅이었어요. 현재의 지도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베링 해협은 1700년대 이후에 생긴 것이고 그 이전엔 전부 이어졌어요. 몇 억 년은 웃긴 살이지. 진짜 개가 지나가다 웃겠다 진짜. 지구 위의 땅은 항상 요동을 찾고 지형은 매번 바뀌고 전쟁 나면 완전히 뒤바뀌고 그래서 지금은 수준이 매우 높아진 인류들과 외계인들은 거의 전부가 지구의 지하에서 살고 있어요. 지구 위의 땅은 매번 요동치고 전쟁 나면 파괴됨으로 살 곳이 못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창조했던 무리들이 전부 다 각 때만 되면은 완전 리셋을 시키고 다시 또 다른 창조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형이 변해요. 자, 이번 그림을 보시면은 뮤 대륙이 보이고 아틀란티스가 보이고 제2 아틀란티스, 제2 레무리아, 뮤 그리고 한반도는 역시 신들의 땅이고 거대한 실험실이죠. 자, 옛날 얼마 전이 아주 더 옛날은 더 지도가 바뀌었겠죠. 얼마 전 지도를 보니까 대충 이해가 가죠. 지금 지도로 보면 이해가 절대 안 되지. 자, 또 다시 아까 방금 그림을 똑같이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아틀란티스하고 레무리아 제국이 땅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땅 저게 파란 원이죠.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반도를 보면은 이곳은 본시 신들의 땅이고 인간은 금기된 땅이죠. 오로지 신들, 가드들과 그리고 그들의 직계 가족만이 살 수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가드는 가시고 조십니다. 인류 창조를 했던 최고의 지도자는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갓을 썼으며 그의 돛에서 나온 정액을 기반으로 인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 창조자 집단들은 전부 상투를 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상투를 틀었죠. 이유는 우리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인류 창조자 집단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인류 창조자 집단의 직계 후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보면은 미우제국 신들의 땅인 한반도,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그리고 제2 아틀란티스, 제2 레무리아도 보이죠? 잘 기억해 두고요. 미우제국은 마라와 오리 그죠? 오리가 합해진 마고 문명이 바로 미우제국이에요. 그쵸? 뮤는 마고, 모, 무, 묘, 유라고도 하며 아슈타르, 아지메, 아줌마, 아시마, 아시아라고도 합니다. 훗날 인도라고도 불리죠. 그죠? 바로 이곳이 모든 인류의 어머니이며 아슈타르의 땅인 마고 문명입니다. 땅은 엄청나게 커다란 봉황의 죽은 시체고, 바로 이곳이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되죠. 훗날 이곳은 고려가 됐고, 고려는 씨앗, 핵심, 중심, 코리아, 꼬리, 구려, 결의, 깨레이라고 불렸고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신들의 땅이고, 아시타르가 세운 땅이죠. 예. 거대한 실험실이고 신들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들의 직계 가족인 천자의 신 상감마마, 곰님, 님곰, 임금님이라고 불렸던 분이 사는 땅이고, 일반 인류가 올 수 없는 금기의 땅이죠. 레무리아는 대용량으로 창조된 지구인들이 살고 있고, 청색이인들이었는데 햇빛을 받아 피부가 검게 변하여 살고 있었고, 레무르, 여우 원숭이죠. 휜 여우, 휜 여수, 휜 수임금, 휜 매괴, 휜 가이아, 휜 성모 마리아, 시리우, 구미호, 오리너구리, 오리라고도 불립니다. 예술을 매우 좋아했고 이상한 종교나 주술에 빠져 있었다는 거. 아틀란티스는 지구에 갇힌 14만 4천 명이며 화성에 남겨져 버린 검은구어 자리 성단의 내부의 전쟁에서 패배한 쪽이 화성에서 지구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랬죠. 주로 백인들이고, 이기기 같은 잡것들도 있으니까 키가 매우 작고 두 눈만 매우 큰 회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또 같이 살고 있었죠. 이들은 기계 문명을 찬양하고, 지난 시간에 아틀란티스, 뮤데르의 레무리아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따라 보시기를 권장. 뮤대륙은 저번도 얘기했다시피 북두칠성의 모든 별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자손을 번창시키는 거죠. 해당 자손들 역시 북두칠성의 모든 별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후 플레이아데스, 생활의 달인 플레이아데스 사람들, 황소자리의 플레이아데스 사람들이 이들의 의식을 더욱 높여주기 위해서 뮤 대륙의 자손들로 태어납니다. 예. 그래서 뮤 대륙의 사람들은 전부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을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지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그들이 별로 떠났어요. 나중에 뮤 대륙의 사람들은 생체 육신을 벗어나 버리면서 족쇄 역할을 하는 3가지 혼 프로그램과 7가지 백 프로그램도 전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인 영으로서 둥둥 떠다니면서 살게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준이 매우 높은 존재들은
평소에 자기 자신인 둥근 공 모양인 영으로서 둥둥 떠다니면서 살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육체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냥 육체를 만들어 버려요. 워낙 수준이 높아져 버렸으니까. 바로 뮤대륙의 사람들은 전원이 엄청나게 수준을 높여서 이런 식으로 생활해요. 이러한 일은 또 뭐 한참 후의 일이고요. 예. 자, 지구가 감옥이 된 이후에 제2세계 제2우주의 모든 쓰레기 잡것들을 모아 지구에 쳐넣습니다. 그 시발점이 천낭성이죠. 시리우스와 사자 자리에 살고 있던 초학질 쓰레기부터 다 긁어 모아서 지구에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모두 백인의 몸을 받고 태어나게 되면서 현재 아틀란티스에 살게 되는 거죠. 아틀란티스는 14만 4천 명도 같이 있고,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화성에 이제 화성에 남겨져 버린 검은고 자리 성단의 내부의 전쟁에서 패배한 쪽이 화성에서 지구로 또 이주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틀란티스예요. 거기가. 이들의 후손들의 몸을 이용해서 그 속에 천랑성 시리우스와 사자자리 성단에 살고 있던 초악질 쓰레기들이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초악질 쓰레기들이요. 물론 새로운 몸을 받고 태어날 때는 지구의 규칙으로 인해서 모든 기억은 삭제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아틀란티스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제2세계 제2우주의 극악 무도한 초악질 쓰레기들이 환생해서 태어납니다. 레무리아는 지구에서 살던 사람들이고 대용량으로 창조된 이후 14만 4천 명에게 온갖 괴롭힘으로 인해서 심각한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기형화가 되면서 살았어요. 이 점은 이미 설명되었고, 이들 지구인들이 주로 거주한 것이 레무리아라는 땅덩어리고, 이들은 창조될 당시 본래 청색 인종이었고 햇빛을 받아서 검게 피부가 변하여서 전원이 흑인이 됩니다. 이상한 종교를 다수 만들고 특히나 공통적으로 파충류를 무서워했어요. 파충류를 희한하게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은 파충류로 태어난다는 참으로 희한한 생각을 하고 다녔고, 몇몇은 뱀을 목에 주렁주렁 걸고 다니는 참 희한하게 하는 짓을 수준이 매우 낮았어요. 당신은 그랬어요. 당신은. 그래도 현재 인류보다는 지능과 능력의 3배 정도는 뛰어났다는 것이고, 그건 아셔야지. 우린 벌레야. 이들에게 육체 정도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매우 미세한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크기로 가진 수준이 매우 높은 존재가 관여를 해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매우 높은데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지만 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로 된 진보된 수준이 매우 높은 존재가 있는데 육체 정도는 그냥 쉽게 드나들어요. 그래서 당시 대용량으로 창조된 검은색 피부를 가진 청색 인류들이 이들 수준이 매우 높은 존재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문명의 진보를 가지게 되고, 또한 과거 원시적인 종교관으로부터 벗어나죠. 그리고 지능과 능력도 엄청나게 강하게 높게 뛰어난 지능과 능력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이들의 지능은 현재 인류보다 수백에서 수만 배 정도 뛰어나고 능력 또한 마찬가지 되는 거고요. 정신적 수준 역시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검은고 자리 성단의 내부의 전쟁에서 패배한 쪽 중에 아주 극악무도한 초악질 쓰레기 14만 4천 명, 이들이 지구에 새롭게 대용량으로 창조된 인류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며 살고 있고, 14만 4천 명의 능욕을 당하면서 살던 청색인이 흑인으로 변화된 지구인들이 이들 14만 4천 명의 능욕을 당하면서 심각한 유전자 변형이 생기면서 기형아가 되고 지능이 떨어지죠. 이들 지구인들은 레무리아라는 땅덩어리 주로 살았고, 물론 지구 전역에 퍼져 살고 있었지만 레무리아에 주로 모여 살고 있었어요. 이러던 중에 북두칠성의 모든 별에서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행 방법이 제각각이라서
지구에서 환생을 해서 자신들의 수행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지구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니들 수행 방법은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시발점은 한 쌍의 남자와 한 쌍의 남자와 여자의 몸속에서 환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들이 후손이 번창해서 뮤제국을 만드는 거고, 이미 설명했잖아요. 아, 목이 아프다 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2세계 제2우주의 극악무도한 초학질 쓰레기들을 지구에 쳐넣게 되는 거고, 그 시발점이 천랑성 시리우스와 사저자에서 살고 있던 초학질 쓰레기들부터 지구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고, 그들은 아틀란티스 후손인 백인의 육체에 태어났고 그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고, 당시 아틀란티스에는 13만 4천 명과 화성에서 살던 검은 고자리 성당의 내부의 전쟁에서 패배한 쪽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이들이 후손들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 속에 천랑성, 시리우스하고 사자자리 청단에 살고 있던 초악질 쓰레기들, 응? 얘네부터 시작되는 거죠. 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고, 이들 아틀란티스 사람들 중에는 그나마 나은 사람들도 있어서 당시 14만 4천 명에게 능욕을 당하여서 심각한 유전자 손상을 입어서 돌대가리를 변해서 살던 당시 청세기인이 흑인으로 변화된 지구인들에게 기계 및 무명을 또 가르쳐 주죠. 아틀란티스 사람들도 그나마 나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돌대가리였지, 그 당시도. 돌대가리.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현재 인류보다는 지능과 능력이 두세 배는 뛰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알려준 기계 문명은 빨리 습득했어요. 이러는 와중에 이들 화성으로 쫓겨나서 살던 사람들과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합세해서 검은 고자리의 성당과 황소자리의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관리를 하던 그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관리를 하던 지구 근처의 태양계에 있는 커다란 행성을 공격하죠. 네. 전쟁이 시작이죠. 그러던 와중에 검은고자리 성단과 황소자리의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관리를 하던 지구 근처의 태양계에 있던 지구 근처에 커다란 행성은 가루가 되죠. 그 당시 사용됐던 전투 행성인 현재의 달, 전투 행성이에요. 고대의 달이죠. 지금 지구 안에서 보는 거는 홀로그래픽 달,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 그래서 고대의 전투 행성이었던 전투 행성 달은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감시하고 있고, 가끔 아주 강력한 레이저를 쏘아가 돼가지고 화산도 일으키고 몇 개의 문명도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간에 이들이 수만 년간의 전쟁 덕분에 지구는 아주 요동을 치면서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마치 무슨 밀가루 반죽이 그냥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움직이듯 마구 움직이면서 하늘은 뿌옇게 먼지가 끼면서 흐리다가 막다가 비가 엄청나게 퍼붓다가 지랄 연병 천둥 난리친다. 그래 말했잖아요. 제가 지구 위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요. 자꾸 전쟁 나고, 그리고 인류 창조를 했던 인류 창조자 집단들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 계획이면 기존의 창조물 다 없애버리는데 누가 여기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인간의 씨가 말려버려요. 그래서 이리저리 지구인들은 항상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항상 얻어맞고, 이렇게 파괴되었던 행성에서 살던 사람들은 검은고자리 성단 중 인류의 고향인 베가성, 그쵸? 그 직녀성, 황소자리 플레이아데스 등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화성의 지배자는 체포되어갖고 검은고자리 직녀성으로 보내졌어요. 물론 화성 역시 이때 다시 완전 파괴됐어요. 이러던 와중에 가장 수준이 높아졌던 뮤제국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어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검은고자리 성단과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사람들이 이들이 후손으로 육체를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환생해갖고 뮤제국 사람들이 정신적 수준을 극도로 높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뮤제국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신들로서 살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그림에는 두개골들 참 많이 있죠. 뮤제국 쪽은 두개골이 가운데가 솟은 것이 좀 다르고, 아틀란티스는 백인 용모지만 이기기도 있고, 백인의 용모는 남미 쪽의 두개골처럼 곱게 솟아져 있어요. 곱게 솟아 있고, 뮤제국은 좀 달라요. 좀 앞에가 그 무슨 뭐혹 달린 것처럼 그냥 툭 튀어나오고, 레무리아하고 아프리카 쪽은 주로 두개골이 밑으로 쳐져 있어요. 저렇게. 이럴 때 각 제국별 두개골 모양이 좀 달라요. 왜냐면 이들은 전부 원래의 머리가 아닌 전부 자신들의 유전자를 직접 자신들이 변형시킨 거예요. 저렇게. 그래가지고 저렇게 두개골이 커지게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유전자를 자신들이 직접 변형시켰다니까요. 지난번에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뇌는 안테나고 외부의 정보, 힘, 빛 등을 받고 내부의 정보, 힘, 빛 등을 보내기도 하는 용도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송과체가 매우 유용하고, 원래 눈이었죠. 가운데 있는 눈. 현미경으로 송과체를 보면은 육각형의 크리스탈이 무수히 많아요. 거기 육각형의 크리스탈이 송과체에는 무수히 많아요. 해당 육각형의 크리스탈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인간의 정신적 수준을 급속도로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칼슘이 쌓여가지고 아예 나중에는 15세 넘어가면 쓰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정신적인 힘을 강력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송과체예요. 그 송과체 안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육각형의 크리스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송과체를 최대로 키우기 위한 작업이 주된 목적이죠. 이게 초창기 아틀란티스, 뮤제국, 레무리아 사람들은 두개골이 저렇게까지 크진 않았고, 자신들이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저렇게 두개골을 그냥 떼빵 커지게 만든 거예요. 아마도 저렇게 큰 계자리의 시리우스별 천낭성 사람들이 주로 유전자 변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해요. 왜냐면 저렇게 생겼거든요. 시리우스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시리우스가 천낭성이에요. 근데 그쪽 사람들과 두개골 모양이 바로 저렇게 위로 솟은 두개골이니까. 근데 뒤로 저렇게 젖혀졌어요. 시리우스는 주로 저렇게 뒤로 젖혀졌어요. 커다랗고 길다란 두개골을 지녔죠. 하여튼 위로 솟았건 옆으로 비껴졌던 뒤로 젖혀졌던 간에 큰 계자리의 시리우스별 천낭성 사람들과 당시 지구의 인간들의 유전자 조합을 같이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갖고 지구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의 유전자 변형을 이루어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들이 후세에도 지도자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청색 인종이고 햇빛을 받아서 검게 변한 지구인들은 레무리아 사람들이 그죠? 주로 제일 먼저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구부러진 무릎을 곧게부터 펴게 돼요. 다시 또 물론 그 14만 4천 명하고 이제 그 패배한 쪽 그 놈들이 유전자를 막 자꾸 변형시켜서 무릎이 펴지게 만들었지만은 여기 레무리아 사람들도 역시 자신들이 유전자 조합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두 무릎을 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틀란티스 제국과 뮤제국 사람들은 이미 처음부터 두 무릎이 펴진 사람들이고, 대용량으로 창조되었던 지구인인 레무리아 사람들과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무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청색 인종들은 무릎이 나중에 펴져요. 맨 마지막에. 근데 여하간에 머리가 대가리가 커지니까 문제가 뭡니까?
두개골이 크니까 산모가 산도를 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제왕절개를 이때부터 많이 해요. 이런 이유로 인구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기 이전에 검은고 자리의 내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 중 14만 4천 명과 화성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틀란티스를 만들었다고 또 얘기했죠 아까. 그 14만 4천 명 중에 이제 그 회색 대머리 키 작은 회색 대머리 인종과 어, 인류들과 이제 유전자를 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청색인들과 유전자를 배합해서 3.5m 거인들을 창조하는데 이들이 지구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이들 3.5m의 거인들이 뮤제국을 기반을 하죠 이제. 거기에서 나라를 또 세워요. 그러니까 뮤제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쌍의 젊은 남녀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뮤제국이 되는데 이들 3.5m 거인들도 뮤제국을 세워요 여기서요. 같이. 이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오히려. 현재는 대부분 지하로 쫓겨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뮤제국이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이름이 고려가 됐고 고려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핵씨앗 뭐 이런 핵심 중심 코리아 그죠? 그런 겁니다. 이번에 보실 것은 과거에 아주 몸매가 좋은 여성의 조각품입니다. 응? 몸매가 좋아요. 너무 과도하게 살이 찐 거죠. 이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골반 쪽에 살을 찌운 거고 이렇게 쓸데없이 살을 찌운 이유가 바로 오른쪽 밑에 조각처럼 과거 그들이 숭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숭배를 좀 했죠. 뭐 신들의 모습을 그들이 숭배를 했던 신들의 모습 중에 하나를 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나의 생각. 오른쪽 밑에 조각상은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별 천낭성이죠. 사람들이 지구에 자주 찾아오던 때 이제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들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 천낭성 사람들은 특이한 점이 골반이 저렇게 매우 커요. 지구인들과 너무나도 틀려요. 엄청 골반이 크죠. 예. 인류의 창조를 주도한 황소 자리에 플레이아데스 상단의 사람들이 남성 성기는 얼마큼 큰지 아세요? 팔 길이만큼 커요. 그 사람들은 또 아주 매우 크고 길다랗게 생겼어요. 지구인과 너무나도 틀려요. 다 틀려요. 모든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부 틀린 외모를 가졌어요. 많은 외계인들이 그죠?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별 천랑성 사람들이 당시 지구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당시 지구인들 중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던 몸매가 바로 저렇게 골반이 엄청나게 큰 개신 아닐까 하고 나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골반을 키울 수는 없으니까 엉덩이에 살집을 늘리는 수밖에 없고 엉덩이에 살을 크게 만들려니 자연스럽지 못하고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살이 쪄버린 거죠. 이번 사진과 그림은 우리가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UFO는 이미 1800년도에 완성된 비행선이에요. 1800년도에 완성했어요. 1800년도에. 이미 완성은 했으나 완벽한 리셋 덕분에 과거의 기술을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1800년도의 리셋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정신적으로 좀 더 성숙이 덜 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고 자주 보이는 삼각형 UFO는 이미 1900년도 초반에 완성되었어요. 이미 1900년도 초반에 완성된 거예요. 저거 다. 아휴. 그리고 항상 저번도 얘기했지만 오른쪽 위에 그림과 조각품은 과거 인류 창조자 집단들이 지구 안이에요. 바깥은 못 나가. 안을 이동할 때 쓰던 혼자만 탈 수 있는 1인용 비행선이에요. 위에 세 가지 모두 다 지구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지구를 벗어나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지구 밖을 돌아다니려면 저렇게 왼쪽 위처럼 생기거나 오른쪽 아래처럼 생긴 것들이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한 문명이 만든 비행선들은 저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항과는.
그러니까 생김새가 그 쓰임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거는 볼 모양도 있고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안테나 모양도 있어요. 별의별 모양 다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틀란티스 제국 사람들은 물질 세계 우주의 제2 우주에서 온갖 악랄한 짓을 일삼던 쓰레기 작것들이 환생해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검은 구자리 성단의 내부 전쟁 후 패배한 쪽 중에 초악질 쓰레기들인 14만 4천 명과 화성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또 아틀란티스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온갖 쓰레기 짓거리는 다 하고 살았고, 전쟁을 하지 못해서 안달난 민족들이에요. 전쟁을 하지 못해서 안달났다고요. 뮤제국 사람들은 아틀란티스 제국 사람들하고 레무리아 제국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관심이 없었고, 이런 아틀란티스 제국 사람들은 항상 못마땅하던 레무리아 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제국 사람들을 못마땅하던 사람들이 레무리아 제국 사람들이라고요. 거꾸로.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제국 사람들을 갖다가 쓰레기라니까 너희들 쓰레기야, 너희들은 쓰레기야 하면서 잡아다가 노예로 삼습니다. 인신매매도 하고. 그렇게 통곡의 나날을 지내던 아틀란티스 제국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의 과오를 알고 레무리아 제국 사람들은 아틀란티스 제국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고 깊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요. 하지만 아틀란티스 제국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훗날 레무리아 제국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레무리아 제국도 사라지게 만들 계획을 세워요.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지구 위의 모든 인류가 서로 경쟁하듯이 자신들의 유전자를 자신들이 변형시켜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게 다 제가 봤을 때는 큰 계자리의 시리우스 천lang성에서 온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유전자 변형을 도와준 건 아닌가 합니다. 왜냐면 뭐 자신들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하여튼 이들은 전부 다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부 다 후세에도 지도자로서 살게 되는 거죠. 하여튼 해당 게 이제 그리고 이제 했는데, 아틀란티스 제국하고 레무리아 제국이 드디어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이 아틀란티스 제국하고 레무리아 제국이 엄청난 전쟁을 해도 뮤제국 사람들은 북극의 정중앙에 있는 밭전 모양의 땅으로 다 들어가죠. 그 뒤에 이제 3.5m 저기 거인들이 이제 거기로 사는 거죠. 이제 그쪽에 사는 거고. 그러니까 뮤제국 사람들은 밭전자 모양의 땅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빈 땅이 될 거 아니에요. 뮤제국이. 거기에 이제 3.5m 거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 뮤제국을 물려받아서 인류들을 다스리죠. 여하간 훗날 이들이 거의 대부분 지하에서 살게 됐고, 몇몇은 밭전장 모양의 땅에서 지구 위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여하간에 아틀란티스 제국하고 레무리아 제국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가 일어났던 무슨 도끼 들고 전쟁한 게 아니고요. 저렇게 거의 행성간 전쟁처럼 전쟁을 해요. 이 전쟁이 얼마나 엄청났냐면은, 나중에 이제 어디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두 겹이었던 투명한 두꺼운 얼음막을 터트려 버려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마구 쏟아져 가지고 지구는 물바다가 되고 수많은 대륙들이 막 잠겨버려요. 그냥 잠기게 되는 참사가 일어나고, 덕분에 인류는 거의 대부분이 전멸해요. 이때 아틀란티스 제국하고 레무리아 제국의 엄청난 대륙들이 바닷물 속에 잠기게 돼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미세한 잿더미가 떠다니고 방사능 낙진 등으로 인해서 수백 년간 햇빛을 보지 못하고 기형아가 되고, 유전자는 엄청나게 손상이 돼요. 왜냐면은 두꺼운 얼음막이 외부의 방사능이라든지 이상한 안 좋은 안 좋은 것들을 다 막아내는데,
이게 다 터져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기형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엄청난 격변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밀가루 반죽이 흐느적거리듯이 땅이 갈라지고 진짜 말 그대로 밀가루 반죽이 흐느적거리듯이 그렇게 됩니다. 별이별 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지변이 수백 년간 이어져요. 수백 년간. 밀가루 반죽처럼 땅이 수백 년간 계속 흔들린다고요.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고. 자, 덕분에 당신은 거의 대부분이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당시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왼손잡이라고. 왼손잡이. 근데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격변 이후에 오른손잡이가 인류의 60%가 됩니다. 이 전은 거의 왼손잡이인데 전쟁 이후 오른손잡이로 거의 60% 바뀌어버리고, 왜냐면은 북두칠성이 움직임이 저렇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움직임이 거꾸로 됐다고. 북두칠성은 7개의 100프로그램을 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관장한다고. 해당 프로그램은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고 별의별 잡스러운 행동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죠. 근데 이게 거꾸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고. 나도 거꾸로 된다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아틀란티스 제국과 레무리아 제국의 엄청난 전쟁 전에는 바닷물로 만들어진 두꺼운 얼음막이 두 겹 있었는데, 홀로그래픽 태양과 홀로그래픽 달이 그 두꺼운 얼음막과 얼음막 사이에 있었으나 전쟁 이후부터는 두꺼운 얼음막이 맨 안쪽에서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물론 전투 행성인 고대의 달은 지구 밖에 있습니다. 항상 있었죠. 태양과 달은 저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자북 마그네틱 노스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이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자북, 그러니까 마그네틱 노스는 6,500년마다 저렇게 크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찾아서 보시기를. 자, 지구에는 저렇게 크게 저렇게 반구, 돔 모양의 바닷물로 만들어진 투명하고 두꺼운 얼음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세계지도와 아틀란티스 제국을 포함한 지역을 또 한 번 반구, 돔 모양의 바닷물로 만들어진 투명하고 두꺼운 얼음막으로 만들어버렸죠. 덮어버렸죠. 한 번 더 덮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이죠, 두 번. 그리고 우리들이 꼴 보기 싫어갖고 밭전자 모양의 땅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작게 반구 모양으로 바닷물로 만들어진 투명하고 두꺼운 얼음막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저도 못 가봤죠. 가면 죽는데. 지금 보시는 건 기형아들인데, 저런 식으로 저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아틀란티스 제국과 레무리아 제국이 엄청난 전쟁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당시 인류는 저렇게 기형아가 됐고 유전자가 극심하게 변형됐다는 거, 그걸 앞으로 보여드리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슴에 흉선 있죠. 예? 이게 원래 얼굴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콩알만 해졌죠. 이것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작아진 거라고요. 유전자, 그러니까 얼음이 깨져가지고 외계의 파장과 방사능에 의해서 인류가 그냥 인류의 유전자가 변형됐다니까요. 그냥 기형아가 됐다고요. 가슴이 흉선도 얼굴만 했는데 지금은 콩알만 하잖아요. 지금 유전자, 염색체, 호르몬 등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능력도 완벽하게 떨어졌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었고, 근데 이제 먹지 못한 시체는 썩어버리니까 남은 시체마저 없으니까 병에 걸리거나 노인들을 걸린 사람들이거나 이제 노인들을 잡아먹었죠. 그러다 뭐 나중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잡아먹고 다녔고, 하여튼간에 인류는 이렇게 나중에는 가장 밑바닥까지 던져졌어요. 전쟁의 결말은 항상 좋지 않아요. 절대 안 좋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막이 됐잖아요. 지금 되돌이킬 수 없는 지역도 있고, 너무 광활하잖아요. 사막이. 그 당시 문명도 이제 홍수로 인해 갖고 진흙으로 뒤덮여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었잖아요. 없죠. 그냥 뭐 전에 그리고도
형체를 뭐 알아볼 수도 없고 전에 내려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상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 모든 찬란한 문명이 한순간에 전부 파괴되고 진흙과 바닷물 속에서 뒤덮여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 문명을 못 찾아요. 과학기술도 못 찾고 유전자도 극심하게 변형돼가지고 완전 멍청이가 됐고 기형아가 됐고 능력은 거의 무능력하게 변했죠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무능력해야죠 무능력해. 오늘은 여기까지.